이번 여름 너무나 더우셨죠? 가을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분 좋은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고 세종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불가리아 잼버리 대원들이 네. 세종시를 방문했었죠. 네네. 네, 대표단 이야기가 잼버리 대회 중에 세종이 최고였다, 완벽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시장님의 발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잼버리 대원의 세종시 초청에 관련한 말씀도 좀 나눠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 폭염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 불가리아의 소피아시하고 그 우호 협력 도시, 옛날로 말하면 자매 결연 도시를 맺고 있어서 그 불가리아에서 온 대원들을 특별히 형제 국가로서 좀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불가리아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우트 대원들을 전부 세종시로 초대를 해서 정부가 그 대원들을 태풍 때문에 이동시키는 것보다 하루 먼저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따뜻하게 보살폈고요. 그 보살핀 배경에는 물론 세종시도 중요하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가 또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성껏 보살펴 주었는데 불가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이 나중에 갈 때 너무나 좋았다, 고맙다, 또 어린이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그 지도자는 more than perfect, 완벽 그 이상이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보람도 있었고 기뻤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종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안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세종시는 2025년 세종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란 어떤 것이며 세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이제 10년 된 도시입니다만은 그 세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녹지입니다. 공원이 많고 그리고 녹지가 유난히 많은, 전국에서도 우리가 녹지 비율이 약 53%니까 사람 사는 것보다 녹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녹지로 아름다운 세종시를 좀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원이나 정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연다면 세종시 홍보에도 좋고 또 세종시 경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안에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그 정원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속의 정원이 아닌 정원 속의 도시 세종시를 추구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세종시를 정말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첫걸음으로 시작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시장님의 말씀 속에서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 주제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라고 설정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하신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 자꾸 인구가 소멸이 돼서 농촌 인구 소멸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부다, 명예다, 직위다라고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아무리 명예로워도 무슨 따스함이 있겠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이 없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또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큰 방향은 환경이다, 에너지다, 오염이다를 떠나서 이제는 녹지, 정원, 그리고 푸르름 뭐 이런 그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를 세종시에서 보내시면서 세종의 정원의 아름다움도 즐기시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단란함도 한번 즐기셔 보라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하신 인터뷰 중에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박람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을 여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미리 좀 기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세종시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동면에 있는 베아트리 파크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인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베아트리 파크 안에 그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 그 유명한 조각에 그 진품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로 세종시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진품이 있다는 것도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 아니겠어요? 행정수도인데 그 정부청사 옥상에 또 정원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그 옥상에 가장 큰 정원인데 그 정원도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감상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호수공원, 중앙정원,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이 또 새롭게 단장되어서 참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원들을 주제로 우리 외국 또는 우리 국내 손님들을 맞아들여서 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프로그램들을 보니 시민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정부청사 옥상 정원인 공중정원,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지상정원, 비단강을 중심으로 한 물빛정원 등 이미 우수한 정원이 많은데요. 이번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하심으로써 시장님이 상상하시는 세종시의 더 큰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여러 가지 세종시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죠. 이런 행정수도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또 경제적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종시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고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정원도시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삶의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장님이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이 참 남다르시네요. 세종시의 더 탄탄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단순한 도시를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종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많은 분들을 유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숙박시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숙박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라는 주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박람회장 어느 부분에는 가족들이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종시 전체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민박이라든가 하는 숙박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 나성동하고 어진동 부근에 상가공실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상가공실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용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만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호텔은 비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비싼 호텔에 다 묵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도 있어야 되고 또 값싼 중저가 그런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민박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B&B도 있어야 되고 한옥 체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숙박시설로 이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적인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5.3세로 전국 평균보다 9살이 낮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 시민분들이 세종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많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나 시장님께서 세종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음이라는 것의 특징은 희망이다. 그리고 도전이다. 또 창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더 노력하면 이보다 훨씬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희망찬 포부를 갖고 도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사시고 그리고 미래를 본다면 아마 세상이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보다도 신뢰의 눈빛으로 봐주면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또 사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요즘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큰 난제이기도 하지만 그 해법을 놓고 굉장히 그 논의도 많고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저출산이 선진국으로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게 되는 현상이긴 한데 저출산은 선진국의 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진국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유난히 저출산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죠.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한국이 지금 0.7까지 지난달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0.6이라고 그러는데 0.6의 저출산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은 한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저출산이 생기는 그런 이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출산 문제를 지금 왜 젊은 분들이 출산을 하지 않느냐,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것 같아요. 양육비 문제다, 사교육비 문제다, 또 집값 마련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드는데 저는 그런 시각 이외에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산을 함으로써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아이가 가져다 주는 그 행복, 축복, 즐거움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는 이 점을 좀 우리 젊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가족의 소중함 저는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참 딱하다 어떻게 되면 좀 가련하다라고 느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마 없이 크는 어린이예요.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를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슴 짠하게 안타까운 분들이 자식이 없이 혼자 늙어가는 그 노인 어르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없는 어린이, 자식이 없는 노인,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돈이 없다 손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가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가족 또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의 그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는 그 삶의 환희, 그런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그건 선물을 해야지, 선사를 해야지 내가 힘들다 해서 그것을 제 2세들한테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에 관한 시각, 출산에 대한 프레임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각에 대한 사회 운동이 또 색다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큰 규모의 세계적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더욱이 세종 시민들과의 끈끈한 신뢰와 결속력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세종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신문 방송 언론인 연합회는 진실과 신뢰로 언제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정이었습니다.